예, 그리고 보신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한명숙 전 총리도 이번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됐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하고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한명숙 총리가 양심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특별 사면하고 싶은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끼워넣는 형식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새로 해야 좀 그래도 비난 여론을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화면 그대로입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윤석열 캠프의 임태희 본부장은 이석기 한명숙 비난 여론 피하라고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거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이석기 한명숙 사면의 물타기다. 안철수 후보의 얘기입니다. 끼워넣기 아니냐라는 비판, 논란거리가 좀 벌써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의 사면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유지해왔던 원칙을 일단 다 깨는 사면이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들을 계속 견지해 왔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물이라든지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데 대해 안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추징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사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추징금을 아직 제가 알기로 한 7억 정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 최근에도 인세 한 몇만 원, 몇백만 원이 다 압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추징금이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복권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이제 가석방이죠. 보통 가석방 같은 경우는 물론 조건은 됩니다. 근데 가석방이 된다고 해서 다 사면을 가석방 대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4분의 1 정도 가석방을 해줘요. 그건 뭐냐면 본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가석방을 하는데 예. 지금 일단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7년을 살았습니다만은 본인이 그동안 사과나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조치를 한 거죠. 자,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아마 비난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명숙 전 총리에서는 계속 사면을 복권을 원했고 해주겠다라고 여권 내에서도 요구를 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이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을 함께 그것도 원칙을 어겨가면서 예.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어떤 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뭔가 정치적인 사면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쓴 거 아니냐 이런 야권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이 한명숙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여권에서 어떤 존재예요? 무슨 취지로 하시는 질문인지 잘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죠. 그때 판결을 인정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장관도 그 당시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달라진가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의원으로 있을 때의 입장과 어떤 판결에 대한 입장과 장관으로 있을 때의 입장이 왜 달라야 되죠? 한명숙이라는 사람이 무슨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말이에요. 한수성님, 추징금 안 내면 사면이 없다라는 여러 기본 원칙이 사면에 있었다면 그런데 추징금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낸 것도 아니고 강제로 집행한 건데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달리 보면 좋겠습니다. 그 한천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에 만기 출소를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던 게 이제 검찰의 강압 수사랄지 증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언론에 보도도 됐고 진술을 강요했다든지 검찰에서 수시로 불러가지고 짜맞추기를 했다든지 그런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전히 좀 의혹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 내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원로들 사이에서 얘기도 쭉 있었습니다. 예.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 그 큰 명분은 대의는 국민 통합과 화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전 총리의 복권인데 저 부분도 이런 큰 틀에서 국민과 국민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본다면은 좀 뭐 저런 기준이 맞지 않나 이런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은 국민 통합 차원이다. 예, 그렇게 좀 큰 틀에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 특사 관련해서 야권의 비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보수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고령이긴 하지만 구속 기간이 연말 기준 780일가량이라는 점, 이런 점들도 고려해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한 정치적 이유가 뭐겠느냐를 따져보면은 결국 우리 야권의 분열을 노린 그런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치적으로 신세를 지은 사람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다.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저 마지막 말이요. 김 교수님. 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복권시키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 사면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나중에 사면하기 위해서 당시 그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 끼워 넣으려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권성동 사무총장의 얘기입니다. 그 이제 정치의 한 복판에 있고 또 선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이제 득실 계산 그다음에 숨어 있는 의도 같은 걸 이제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한 그 분석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확인된 바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전격적 사면은 이제 건강 탓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봤던 것 같고.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정치적으로 고려한 사면은요, 특히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결단할 때 여야를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만약에 특별 사면을 뭐 하는데 그럼 여당에서 누구를 제일 필요로 하고 야당에서 누구를 필요로 하는지 사실 여론을 통해 가지고 여야 당에다가 그걸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례적으로. 왜냐하면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급작스럽게 갑자기 사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당을 누구를 넣을 것인가 생각을 했을 거고요. 예. 그 상황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의 적절성 여부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그 계산을 해보면 다음에 김경수 지사를 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같이 여야로 균등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전 적절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아까 권성동 사무총장이 분석한 두 번째가 이 김경수 전 지사 관련이었다면 보수의 분열,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놔두고 박 전 대통령 사면한 것도 보수의 갈라치기를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것에 뭔가 정치적인 셈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에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5월 달에 후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중간 한 2개월 안짝 그 비슷한 부분에서 결국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과거에 어쨌든 그 YS 정부 말기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봤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럼 남아있는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같은 것들 많이 좀 다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뭐 직접 돈을 수수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온 바는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뇌물을 받은 걸로 이렇게 된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두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고 사면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차기 대통령에게 어떤 주는 부담도 좀 덜어주고 이른바 결자해지라는 그런 의미 또 국민통합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맞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하는 것이 좀 맞다. 이번에 같이
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갔는데 예. 뭐 이번에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퇴임하기 전에는 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리를 좀 하고 새로운 시대는 새롭게 선출되는 이제 후임 대통령이 부담을 덜고 좀 갔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야권의 반발 얘기 하나 둘 만나봤습니다.